네, 이번에는 8주 창의 설계 입문 원인 분석과 해결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 분석은 일단 문제 정의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문제 정의 또는 해결 방향이 되게는 분명해지겠죠.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그 문제에 대한 조사를 했죠. 여러분이 인식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그 해결책들의 그 장단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MPB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그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면 혁신 목표하고 위닝 시스템 사이에 그 MPBA가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원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그 해결 방향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걸 찾아내게 되면 문제를 정의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강의와 여러분의 팀 과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 정의 또는 해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인 분석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이 인식한 문제가 있는데 그의 문제의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의 원인이 예를 들면 가계 수입이 부족해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향 또는 문제 정의는 어떻게 되냐? 가계의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것이 해결 방향이고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또는 저출산의 원인이 예를 들면 뭐 타가시설의 부족이다. 타가시설의 부족이다. 그렇게 원인을 파악했다면 타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마 확충하는 방법을 찾자. 이것이 문제 정의이고 해결 방법이겠죠. 그런데 요즘에 또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는 그 잘못된 원인 파악이 하나 있죠.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체 미팅을 주선하자 라고 하는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그 여성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그 해결책들을 제시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이 원인을 잘못 파악한 데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다. 결과 중에서도 어떤 결과죠?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 유익하지 않은 유해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한 결과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결과, 지금 결과라기도 할 수도 있고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벤치마킹에서는 여러분이 뭐죠? 파악한 MPB, 전력 소모가 많다.
전력 소모 측면에서 전력이 많다, 많이 들어간다, 또는 데이터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 그런 것들이 여기에 요 결과, 좋지 않은 결과 또는 유익한 결과도 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유해한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가 시설 부족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편하게 그 업무를 보기도 하고 또 가서 아이들을 살필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그렇게 황당한 원인은 아니죠. 상당히 필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출산의 원인을 또한 육아나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명만 낳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낳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담이 어디서 오느냐면 직장인들의 수입이 저하돼서 그렇다. 자, 이게 1차적인 원인이죠. 1차적인 코스인데요. 코스 첫 번째 코스예요. 근데 이거를 가져오게 된 또 다른 코스가 있죠. 좀 더 근원적인 코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어떻게 되죠? 더 근원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수입 저하. 근데 직장인들의 수입 저하에 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원인을 또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인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출산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잘못된 문제 정의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정부에서 파악한 것은 저출산의 원인이 만혼이나 비혼이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게 원인이다. 그래서 그게 왜 생겼느냐에 대한 원인을 파악했는데 청년 남자들이 만날 기회가 적다. 그러니까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 미팅을 주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했겠죠. 근데 이 만원이나 비혼이 과연 이런 이유만 있을까? 좀 의문스럽죠. 이게 이런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년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뭐 또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뭐 그런 논리죠. 그런데 과연 이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결책이 효과도 있고 사람들한테 호응도 있겠죠. 그런데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호응이 없고 오히려 그 반감이 많은 걸 보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았다 이렇게 보긴 원인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 이펙트 체인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코스 이펙트 체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원인 결과의 그 체인 분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인 분석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상황 중에서 유해한 상황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결과가 생겼는데 그 결과가 유익한 결과도 생깁니다. 그런 것도 여기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하지 않고 뭐 녹색이라든지 이런 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빨간색은 좋지 않은 결과, 유해한 결과를 가졌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유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유익하지 않거나 어정쩡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 정확하게 이게 원인 3이 아니라 첫 번째 원인이겠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사실은 어떤 결과인데 뭐에 대한 결과냐면 원인 2A 또는 원인 2B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다. 원인 2A는 그것도 결과인데 원인 1A를 통해서 생긴 결과다. 이거 A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원인 2B, 원인 1B와 원인 1A에 의해서 생긴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원인 결과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펙 체인 아날리시스의 그 일반적인 모양을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진도를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원인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원인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 파악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 방향 또는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그냥 보통 문제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림을 더 그려봤습니다. 아까 이 타가시설 부족은 왜 생겼냐면 정부가 지원을 잘 안 하고 사주들이 또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는 육아 교육비 부담이 있고 가계 수입이 낮은 게 있어요. 근데 가계 수입이 낮은 이유는 최저임금이 낮은 것도 있고 남편만 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혼자만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일할 곳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즉 잡이 적다는 거죠. 또는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고요. 제가 그린 건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이 똑같지는 않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원인이고 항상 이게 결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릴 때 이 원인 결과가 아니라 이 원인 결과가 아니라 이게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원인이 마치 결과인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들을 좀 바로 예를 들기는 어렵겠는데 하여튼 그런 실수를 꼭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원인 결과가 분명히 맞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해결 방향을 어떻게 찾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 결과에다가 다시 그 해결책들을 집어넣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펙 체인을 그린 다음에 타가시설 부족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해결 방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가시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런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는 육아 교육비 부담이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거죠. 타가시설이 부족한데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민이 되겠죠. 이거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게 좀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좋은 방법은 타가시설을 그냥 확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타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겠죠. 또는 육아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또는 좀 더 원인을 또 찾아가 보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이거죠.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건데 근데 정부 지원이 부족하지만 타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원인 결과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항상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것은 그대로 두고 얘를 반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cause고 이게 effect라면 여기에 써져 있는 해결책은 뭐냐면 cause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effect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해결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사조의 인식이 부족하지만 타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해결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결 방향은 이렇다는 거죠. 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지원이 부족한데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더 좋겠죠. 그다음에 사조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거, 이게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원인 파악을 이 코스 이펙트 체인, 원인 결과 도표에서 이거를 계속 그려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계 수입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이런 식으로 뭐 해결 방향이 있고요. 또는 가계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 또는 여기서는 한 사람만 일을 하지만 가계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또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낮지만 가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것은 뭐죠? 최저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남편만 일하는데 그 둘 다 일할 수 있도록 부부 둘 다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할 곳이 적다고 나와 있으니까 즉 잡 시장이 굉장히 적은 걸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부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해결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일할 곳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즉 잡 시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직업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중에 어떤 회사들은 사람들을 자르지 않고 서로 나눠서 시간을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자르지 않고 사람들 자르지 않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일할 곳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바람직한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죠? 이 끝에서 나옵니다.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들을 치유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해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그 결과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죠. 제일 안 좋은 결과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걸 가지고 해결 방향을 만들면 굉장히 미봉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인 파악이 잘못되면 아까처럼 원인 파악이 잘못되면 그 해결 방향, 또 해결책이 굉장히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는 좋지 않은 그런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저번 주에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 벤치마킹은 결국은 우리가 MPB 그 해당되는 그 문제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고객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MPB를 결정을 하셨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위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하나 선정했고, 그 다음에 위닝 시스템보다 MPB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혁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위닝 시스템과 혁신 목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MPB 측면에서 생기는 차이가 있죠. 전력 소모의 차이, 뭐 데이터 비용의 차이, 또는 어떤 효율의 차이, 뭐 배터리 사용 시간의 차이, 뭐 등등
같은. 근데 이거는 모든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여튼 MPB를 결정했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날까? 혁신적인 목표와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해결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 방향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이미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향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해결 방향이 바로 앞에서 말한 문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해결 방향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까지 여러분이 제안하는 그런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행해야 될 팀 과제에서 할 일들입니다. 앞에서 이미 정의한 문제지만 그 LTE하고 와이파이를 모두 스위치를 키는 그런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그렇게 해서 휴대폰을 동작시킬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 우리가 제가 앞에서 위닝 시스템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위닝 시스템과 혁신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면 여전히 전력 소비가 높고 데이터 비용도 많이 드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린으로 표시한 것은 좋은 점, 장점이죠. 이거는 단점이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단점에 해당하는 결과는 상황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레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이제 파악한 겁니다. 근데 원인은 기술적인 원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켜둔다. LTE를 항상 켜준다. 그것이 원인이 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해결책 우리가 그 얘기한 것처럼 해결책은 뭐가 되냐면 여기 이게 나쁜 결과일 경우에는 이거는 bad result잖아요. red로 가는 경우에는 해결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 코스는 인정하면서 이펙트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항상 켜지만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는 좋은 결과죠. 여기는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켜두면 어떻게 되죠? 항상 켜두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여기서는 이 이펙트는 좋은 거잖아요. 이펙트가 좋은 거니까 이펙트는 유지를 하면서 코스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죠? 코스를 뒤집으면서 이펙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거를 찾는 게 바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녹색인 경우, 레드인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린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항상 켜두지 않으면서도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해결 방향, 솔루션 디렉션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디렉션 1, 그래서 이거는 뭐 이름을 붙인다면 디렉션 2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결과가 좋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LTE를 항상 켜두지는 않으면서도 항상의 반대는 항상 키지는 않는 거죠. 항상 안 키는 게 아니라 항상 켜두지는 않는 것. 필요할 때 키는 거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커스를 뒤집고 이펙트를 유지하는 그런 디렉션이 되겠죠. 그래서 디렉션 3번.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LTE를 항상 켜두면서도 여기는 이것을 커스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커스를 인정하고 이펙트를 뒤집는 걸 생각하는 거죠. LTE를 항상 켜두지만 데이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와이파이를 아예 항상 켜지는 않는 솔루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LT를 항상 켜지는 않는 솔루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MPB를 만들었고 MPB에 의해서 이렇게 그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장점과 단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것도 MPB 측면에서의 장점인 거죠. MPB 측면에서 단점이고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결 방향까지 이렇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그 시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상세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잘 알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 잘 모르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청구항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청구항들을 들여다봐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알아가지고는 해결 방향이 굉장히 여기 나와 있죠. 기술적 깊이가 없게 됩니다. 기술적 깊이가 있게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좀 정책적이거나 비기술적인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으면 사실 그 해결책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고 해결 방향도 그 원인 분석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이 잘 못 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분석을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해결 방향이나 해결책도 당연히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 방향들에 대해서는 이미 근본 원인 제거 또는 사슬 끊기라는 게 그 중간에 해결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는 거를 일단 여러분이 그 해결 방향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여기 아이디어 트리라기보다는 해결 방향 모음이라고 하는 거를 해결 방향 모으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일단 레이블을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트의 모양은 좀 이따 더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되는 게 이 해결 방향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향들 여기 지금 번호가 붙어 있지는 않은데 해결 방향들 약간 D1, D2, D3, D4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레이블을 붙이고 그 다음에 해결 방향을 여기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가능한 해결책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와이파이를 항상 켜지만 전력 소비를 감소하려면 와이파이를 항상 켜지만 AP를 항상 조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조사하는 주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력 소비를 늘려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와이파이를 항상 켜두지 않고도 데이터 연결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한 경우에만 켜거나 주기적으로 켜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는 거죠. 진짜로 그런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더 깊이 있게. 그래서 해결책을 쓰셔야 되고 해결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표 특허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걸 찾아봤지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미 기술이 나와 있긴 합니다.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에 쓰셔야 됩니다. 왜 쓰셔야 되죠? 그 기술을 피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선행기술 조사의 대표 특허들을 보면서 해결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해결책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식을 좀 보겠는데요. 그 양식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동안 그렸던 벤치마킹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 분석과 해결 방향 시트가 있고 해결 방향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과 해결 방향 시트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작성법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 빨간 결과 이 MPB의 장점과 단점에 해당하는 높은 전력 소비 이렇게 단점은 빨간색으로 장점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왔다 갔다 하질 않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의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해결 방향도 이렇게 썼고 해결 방향에 이렇게 레이블도 붙여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따로 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해결 방향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결 방향이 나오면 이 해결 방향들을 쓰는 칸에 이렇게 D1, D2, D3, D4에 대해서 해결 방향을 쓰고요. 가능성 해결책들을 여기에 써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다시 필요한 순간이죠. 이 브레인스토밍, 이게 칸을 빈 이유는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띄엄띄엄 놔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결책이 많이 나올수록 여기에 이 칸을 더 띄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행기술 조사한 것도 여기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표 특허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 해결책에 대한 대표 특허가 있다는 것은 그 해결책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니까 가능하면 안 나오는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안 나오도록 여러분이 해결책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해결 방향들 시트를 여러분이 채우는 팀 과제에서 할 작업입니다.